차라리 이렇게 봐야죠.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도 조정을 받을 때긴 했습니다. 순조롭게 그냥 같이 쑥 하고 조정을 받았고, 눌림목 받고, 기술적인 조정 받고, 반등 시도하면 진짜 예쁠 거예요. 그러면 뭐 베스트 샷이죠. 더 간다고 봐야죠. 근데 지금처럼 너무 강단 있게 버텨버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건 분명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화생왕 송대표입니다. 2024년도 5월 30일 현재 시간 2시 16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벌써 어느덧 한 주의 마감이 되어가는 목요일이고, 그 다음에 5월이 마감되는 날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이 월말로 가면 갈수록 좀 난감한, 좀 위협적인 움직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번 달 말 초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말 효과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말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뚜렷한 악재성 표현보다는 월말 드레싱이 나타나는 매물들이 좀 나타나면서 주가의 하방 압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상대하게 굉장히들 다들 까다롭다고들 말씀하고 계신데, 과연 이 시장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또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지, 이러한 부분을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해서 411포인트 1.06%가 하락한 38,441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4만 포인트 고지를 찍었다. 역사상 128년인지 6년인지 만에 처음 봤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면서 축제를 했는데, 사실 축제 기간은 반나절밖에 안 됐습니다. 축제는 반나절이 지난 이후부터는 그냥 수직으로 내리꽂히면서 4만 포인트를 기점으로 잡았을 때 고가 대비해서 160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1600포인트. 만만한 포인트가 아니죠. 네, 만만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조정을 받고 있고, 중요한 건 지금 쏟아진 물량이 규모가 있긴 한데 아직 대규모 매물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량이 제대로 터지지도 않았는데 무너졌다. 이 부분이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왜냐면 차라리 고가에서 확실하게 매물을 털어버리면 이 구간대에서 매물이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저점 구간에서 지지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좀 더 수월하거든요. 저점에서 지지받을 수 있는 여건이 좀 더 수월한데, 지금은 또 그럴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물량이 중간중간 듬성듬성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듬성듬성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그 자체가 압박이 되는 거고, 그 자체가 압박이 되면서 증시 분위기를 지배하는 그런 모습을 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는 거고, 아마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지금 헷갈려 하실 겁니다. 아직까지 물량이 나오지 않았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메인 주세력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기 때문에 시장이 여전히 강하다의 표현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부분들도 주가가 지금 단기간에 조정을 급속도로 받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이어서 매물 출하될 수 있다. 역시 그 부분도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고, 저 또한 그 관점에 조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은 이번 주에 오늘 저녁부터 나올 GDP와 PCE 지표들을 앞두고 시장의 긴장감이 굉장히 팽배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긴장감이 너무너무 팽배하다 보니까 지금 증시의 위치상 금리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고민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국면에서 지금 국채금리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국채금리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죠. 어제도 국채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채의 위치가, 포지셔닝 하고 있는 위치가 지금 주가의 위치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저께도 급등을 하면서 4.5를 넘겼고 4.6선에 놓여져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주가의 레벨대 다우지수로 따지면 거의 37,000 수준이고, 나스닥을 환산해보면 18,000 초반대입니다. 18,000 초반대. 지금 여기의 위치와 여기의 위치가 너무 갭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현재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랠리를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인플레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해당 구간에서부터 이 조정을 받을 때 연준발 코멘트라고 해야 될까요? 연준발의 분위기로 인해서 야, 금리 지금 조정 안 해. 금리 우리 좀 인하할 거야. 뭐 이런 분위기를 갑자기 주다가 의사록이 공개된 시점부터 완전히 스탠스가 바뀌어지면서 야, 뭔 소리야. 지금 금리 인상해야 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인하도 그렇게 조급하지 않아. 인하 서둘지 않겠어 라고 쳐버리니까 금리가 깜짝 놀라서 특히 장기물은 좀 덜한데 장기물 국채가 금리가 움직이면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의미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가장 큰 충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뭐 1대1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어제 나온 얘기들을 그대로 같이 답변을 드리면, 어저께 이제 영상을 보시고 한 분께서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미 재무부가 바이백을 해서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데 장기채를 사들여서 장기채 금리를 낮추고자 한다더라고요. 그럼 나스닥 게리를 장기채 금리 하락과 다우가 재상승하는 그림을 따라 나올 수 있을지요? 단 하루 이틀 동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방금 나온 얘기랑 똑같은데, 장기채 금리를 정부에선 잡으려고 하죠. 근데 이게 결국은 인플레랑 연동되다 보니까 사들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게, 미국이 지금 부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미국의 부채가 지금 한두 푼이 아니란 말이죠. 미국의 부채가 많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장기채를 사들이는 것도 수월하지가 않아요. 돈을 맨날 찍어내야 되니까. 근데 그 과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채를 사는 것 자체에도 제한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장기채 금리를 지금 걷어들이는 맛은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지금 일본과 중국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생각만큼 수월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금리를 드랍하지 않은 이상은 큰 실효성을 보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주가예요. 문제는 주가예요. 지금 이게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는 게 딱 이 모양인데, 국채 금리가 저렇게 급반전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충격을 받고 있어요. 근데 저것을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그대로 받아먹으면서 조정을 FM대로 받아버렸는데, 문제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어제 조정을 받았고 오늘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태인데, 같은 일봉을 보시면 하늘과 땅 차이죠. 같은 일봉을 보시면 나스닥의 위치는 캔들 두 개의 조정인데, 그럼 이렇게 따지면 여기란 얘기거든요. 거의 39,600대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수가 1200포인트예요. 다우지수 기준으로. 그럼 다우지수 기준으로 1200포인트인데 이 1200포인트와 여기를 빗대면 지금 주가의 위치가 너무 낮다는 걸 보일 수 있겠죠. 지금 정도면 요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대충 얼추 키가 맞는 단계인데 지금 그 과정까지도 연결되지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나스닥이. 근데 이제 이것은 또 왜 그러냐? 어제 이제 오늘 뭐 포털 뉴스의 메인 탑을 보시면 나온 기사인데, 애플과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반도체가 전멸이다. 뭐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애 어저께 빠졌다는 얘기를 썼더라고요. 보시다시피 그 모양새인데, 문제는 지금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강세예요. 어제 저녁에도 엔비디아가 하락세를 보이긴 했죠. 엔비디아가 하락세를 보이긴 했는데, 문제는 엔비디아가 하락세를 보이다가 상승하니까 주가가 턴어라운드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게 끝까지 가진 않았죠. 끝까지 가진 않고 결국은 얘는 상승 마감했지만 주가는 국채금리 때문에 밀려버렸습니다만, 엔비디아가 붙잡고 있는 시장의 위치가 포텐셜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국채에 따라서 여파를 받아버리면 좀 더 시장을 이해하기가 수월할 수 있는데, 국채금리와 전혀 관계없이 우리 캐리한다고 그러죠. 엔비디아가 얘를 땡겨주고 있는 상상을 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뭐 시총을 엔비디아를 거의 근접했으니까 엔비디아랑 지금 차이가 얼마 나지도 않습니다. 엔비디아랑 시총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애플과 지금 엔비디아가 끌고 가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이 주가가 지금 흔히 표현하면 왜곡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왜곡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왜곡이란 단어는 좀 정확히 써야 되는데, 왜곡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에서 사실과 다르게 움직일 때가 왜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왜곡은 아니에요. 왜냐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엔비디아의 주가의 움직임에 주가가 반응하는, 종합주가지수가 반응하는 당연한 이치죠. 그게 어떻게 왜곡이 되겠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 밸런스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주고 있고, 또 저 친구가 워낙 강세를 취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다가도 올라가 버리는 현상을 준다 이거죠. 누구 때문에? 엔비디아 때문이죠. 근데 제가 방금 다우지수 얘기를 드렸는데, 엔비디아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저는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뭐 평가의 불가 지역이라 좀 평가하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주가를 신고가를 칠 때는, 특히 개별 종목이 신고가를 칠 때는 흔히 말해서 이거는 약간 우리의 영역은 아니다, 일반적인 영역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통 봅니다. 갈 때까지 가봐라 라고 저는 보통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얘는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천불 라인이 다시 깨지기 전까지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바에 언지를 좀 드리자 하면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가 4만 포인트를 이틀 동안 갔거든요. 4만 포인트를 첫 번째 찍은 날은 찍자마자 밀렸고, 두 번째 날은 4만 포인트를 찍어 놓고 마감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대로 내리 꽂아버렸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렇게 꺾이는 걸 예측하지 못했죠. 얘도 조정받는다는 상황이 생기면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얘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 얘가 1200불을 갔다가 그럴지 1400불을 갔다 그럴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현상은 생길 거라는 거죠. 반드시 매물 소환은 어떻게든 할 겁니다. 오늘 당장 나온다고 해도 할 말은 없어요. 내일 나와도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매물 소환은 반드시 한번 할 거예요. 얘처럼. 다우지수 4만 찍으니까 42,000, 44,000 부르더라고요. TV에서. 웃었습니다. 찍긴 뭘 찍습니까? 못 가죠. 그거는 이제 완전히 심리 자체를 끌고 가는 분위기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말려들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얘가 왜곡 아닌 왜곡 현상, 대세와 전혀 다른 딴판의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이 또한 부담이 된다. 이 또한 부담이 된다. 결국은 저 애플과 엔비디아에 의존하고 있는 시장인데, 저 의존하고 있는 형태가 무너졌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의존하고 있는 형태의 주가가 깨졌을 때는 어떤 상황이 생기냐 이거죠. 그게 이제 부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유심히 보셔야 되고, 저는 이제 보통 개장을 하게 되면 요즘 딴 거 거의 보지도 않습니다. 요즘 개장을 하면, 저는 개장하면 어떻게 보냐면 그냥 요렇게 보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얘만 체크하고 있습니다. 얘만. 얘가 어저께 이 캔들을 얘가 만들었거든요. 다른 친구들이 어제 이 시간대 찍어 놓은 건데, 눌려 있을 때도 애들이 반등을 해도 반응을 안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움직이면 반응을 하더라 이거죠. 시총이 1위가 아닌데, 물론 1, 2, 3이나 1이나 2이나 3이나 거기라고 할지라도 1위는 아니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따지면 어저께 삼성전자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삼성전자가 어저께 국내 증시에서 좀 깨져버렸단 말이죠. 3% 정도인가요? 어제 밀렸는데 오늘도 한 2% 빠지고 있고, 국내 증시가 못 버텨요.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시간인데 삼전이 2% 빠지니까 그대로 맞아버리잖아요. 어저께 3% 빠지니까 그대로 맞았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시총 1, 2, 3위 종목이 움직이면 주가가 움직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 이 지수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만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 기업이 대단하고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종합주가지수라는 거는 동그란 원 안에 피자 조각처럼 요만큼은 누가 비중 20%, 요만큼은 누가 비중 1%, 요만큼은 누구 비중 11%, 누구는 요만큼이 30%, 누구는 요만큼이 2%, 어떤 분은 또 5%, 이런 식으로
이 비중을 쪼개놔서 이 쪼갠 거에 대한 총 합산의 주가를 이 종합주가지수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중에 비중이 제일 큰 종목군들이 움직이면 시장이 움직이는 건 당연한 거죠. 뭐 그게 이상한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피자판 논리와 똑같은 건데 저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주가의 상황 자체의 컨디셔닝이 베스트샷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우지수의 부분을 고려하셔야 되고 또 다우지수가 아니더라도 항생지수 보면 다 나와요. 항생 거래하시는 분들 많이 나오시죠? 항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브리핑 받아보고 계신 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19,000부터 야 이거 모르겠다. 이거 19,250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중립이다. 대신 얘는 무조건 한 방에 깨진다. 제가 브리핑제를 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대로 깨져서 그냥 뭐 손도 못 대고 수직으로 폭락을 했죠. 밑에서 급락한 게 있으니 급등한 게 있으니까 이 정도 급락은 괜찮다고요? 여기서 거래량 봐보세요. 여기서 얼마나 누가 샀다고요? 다 여기서 샀어요, 여러분. 거래량을 보면 나오죠. 거래량은 거짓말을 못 해요. 왜냐면 통장에 돈 거래한 거는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거래량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누가 샀는데 얼마나 샀다고.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대해서 배제를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차라리 이렇게 봐야죠.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도 조정을 받을 때 그냥 순조롭게 그냥 같이 쑥 하고 조정을 받았고 눌림목 받고 기술적인 조정 받고 반등 시도하면 진짜 예쁠 거예요. 그러면 뭐 베스트 샷이죠. 더 간다고 봐야죠. 근데 지금처럼 너무 강단 있게 버텨버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건 분명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어? 야, 왜 이렇게 고사 지내냐. 그게 아니라 팩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뭘 고사를 지내요. 제가 뭐 관계가 있다고. 제가 말한다고 주가가 움직이면 좋겠죠.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저한테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주가가 움직이면 저한테 말씀을 하십시오.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세력도 아니고 세력도 못 움직여요. 왜냐면 그 국내 주식으로 시장을 배우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국내 주식은 코스닥 개별주 같은 경우 시가총액 600억, 1000억짜리, 1400억짜리 이런 것들은 실제로 대주주가 갖고 있는 물량들을 제외하고 나면 시장 유통 물량이 얼마 안 돼서 적은 금액을 가지고 흔히 말해서 주가 조작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맨날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해외 선물이 치사하지만 그래도 좋은 건 뭐냐면 얘는 주가 조작이 없어요. 주가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 거래되고 있는 금액 단위가 틀리단 말이에요. 이 금액 단위 자체의 이 레벨이 틀려요. 미국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해외 선물 시장 자체의 규모 단가가 틀리단 말이죠. 그래서 거래를 가지고 조작을 못하고 모멘텀 뉴스를 가지고 장난을 치죠. 하지만 코멘트랑 가지고 하지 실제로 뭐 힘을 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 선물 좀 많이 하는데 하고 100개 해. 그냥 웃습니다. 100개 하시는 분들이 수두룩 빽빽이에요. CME 기자가 보시면 100개, 200개 하는 사람도 수두룩 빽빽입니다. 실제로 말하면 그 이상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를 가지고 주가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데서 움직이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 얘기는 즉슨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흐름, 리듬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리듬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오늘 내일 지표가 좀 세요. 오늘은 좀 전초전이고 오늘은 저기 뭐죠? GDP, PC, 실업수당, 도매, 잠정주택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몸풀기. 오늘은 조금 몸풀기라서 조금 덜 부담스럽고 대신 금요일 날이 이제 PC 마지막 가격 지수가 마지막 나옵니다. 4월. 그다음에 여는 PMI. 요게 이제 피니시죠. 그래서 내일이 피니시가 될 것 같은데 오늘이 좀 전초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구간을 조금 조심히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시장에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은 호흡 조절 구간이다. 호흡 조절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 다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다음을 준비하는 장이 필요로 할 것이다. 이 점 기억하시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내일까지는 제가 정상적인 시황 영상 계속 올려드릴 거고요. 아마 6월 달부터는 저희 스케줄링을 좀 변경돼서 아마 시황 영상은 매일매일까지는 못 올릴 것 같은데 그 점은 제가 다시 한번 6월 달쯤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남은 시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시장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한 송대표였습니다.